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운전자 보험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볼 예정인데요. 이제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근에 민식이법에 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민식이는 이제 지난해 스쿨존에서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어린아이의 이름인데요. 김희연 전문가님, 이 법이 한편으로는 좀 가혹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은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 해서 새롭게 개정이 됐습니다. 3월 25일 날. 그래서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이 민식이라는 아이가 어떤 사고가 일어났냐면요. 일단은 운전자, 가해자분이죠. 가해자분이 시속 30km,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30km인데 이걸 넘지를 않았습니다. 참 의아하게도 발의된 날이 3월 25일이거든요. 이 운전자분이 시속이요. 23.6km로 다녔어요. 30km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민식이라는 아이가 그냥 뛰어나온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새롭게 된 법안을 보시면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건요. 초등학교나 유치원이 주변에 있을 경우 300m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조치 위반 30km를 넘지 않아야 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에서는 과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 위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운전자분들.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이거 피할 수 있나요? 멈출 수 있나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는요, 1km로 다니더라도 아이랑 사고가 나면요, 무조건 민식이법이 적용이 됩니다. 민식이법이 왜 무섭냐? 아이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혐의입니다. 최소 3년이에요, 최소. 그럼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술이 만취가 돼서요. 사람을 쳐서 사망시켰을 때 3년 이상 정도 받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랑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는 지금 법원에서는 판사분들이 거의 다 30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길게 30년까지 사셔야 돼요. 그리고 상해, 사망이 말고 그냥 다쳤을 때 그럴 경우는 1년 이상이나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최소가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최소가. 지금 3월 25일 이후로 민식이법 시행하고 이후로 하루에 한두 건씩 계속 터집니다. 계속해서. 근데 정말 제가 뒤에서 어이없는 사고도 여러 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돈적으로 최소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우리 공무원분들 있죠. 저희 누나가 현직 중학교 교사인데 교사분들, 그다음에 소방공무원들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 군 공무원분들 집행유예 받으시면요. 옷 벗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든데요, 요즘. 못해도 2, 3년 공부하잖아요. 힘들게 공부했는데 민식이법에 해당되면은 바로 옷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과연 정말 옳은 법인지 아니면 가혹한 법인지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 같은 경우 피해자, 우리 아이와 합의 여부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형사처벌이에요. 무조건. 이 점을 꼭 유의를 하셔서 특히 우리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 아이들이 다니는 시간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여기 관련해서 민식이법에 제 예상하기로는 가해자가 될 가장 많은 부류는 바로 우리 주부분들입니다. 아이의 등교와 하교를 만약에 책임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민식이법 관련해서 꼭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죽하면 스쿨존에서 차를 손으로 밀고 가야 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무조건 책임을 지라는 얘기인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민식이법에 해당되는 아이들 나이를 볼게요. 어린이 13세 미만입니다. 그러면 12세까지죠. 한국 나이로 얘기하면은 14살이에요. 14살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요즘 애들 정말 등치가 크잖아요. 6학년 애들도 키가 막 170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2020년 4월 6일입니다. 그러면 4월 7일생부터 만 12세요. 내일이 되면은 4월 8일생.
저희가 이제 제방이 또 일요일 날 나가는데 제방이 4월 11일 날 나가면 4월 12일생부터 만 12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등치나 이런 거를 운전자분들이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만 12세 이하의 유형을 보면요. 차 대 사람, 아이와 자동차의 사고가 85.3%예요. 85.3%. 그중에서도 횡단 중 길을 건너고 있는 상태가 72.6%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 신호를 잘 지켰을 때가 몇 프로일까요?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무단횡단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요즘 뭐 스마트폰 다 가지고 다니죠. 스마트폰이나 뭐 이어폰 이런 거 끼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차가 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민식이법이 발의돼서 운전자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일단 스쿨존은 아예 안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만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초행길에 갈 경우 모르는 길 갈 경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 클락션을 누르고 지나가자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 아이들한테 꼭 이 점을 알려주셔야 돼요. 걸어 다닐 때 스마트폰 하지 말고 이어폰 되도록이면 끼지 말고 그다음에 길을 건널 때는 꼭 좌우를 살펴보고 건너라고 이 얘기를 해주셔야지 우리 부모님이 나중에 이런 민식이법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아이의 교육을 먼저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차를 들고 가시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는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였는데 차가 가만히 있는데도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 와서 박아도 민식이법이 이제 딱 적용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더러는 시속 몇 킬로미터 이하로 서행을 하면 이제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기는 한데 팩트 체크도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나면은 과실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스쿨존 안에서는 과실 비율이 어린이가 99고 자동차가 1이라도 무조건 처벌 대상이에요. 근데 0%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요. 특히 스쿨존 내에서 사고는요. 자동차의 과실이 0인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제가 세 가지에 관련해서 궁금점을 알려드릴게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시 무조건 최소 징역 3년 이상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의 과실이 아예 없으면 돼요. 아예 없으면. 근데 아예 없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요. 거의 지금 판사분들이 하는 얘기가 안전운전 부주의, 전방주시 태만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들어서 언론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만약에 판사분이 과실 없다, 무혐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요, 난리 나. 그 지방법원 앞에 와서 난리 냅니다. 난리 나. 그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 부분도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이라 하는 거는 우리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사고나 이제 횡단보도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뭐 중앙선 침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운전자 과실이 1%라도 있으면요. 무조건 처벌해요. 무조건. 무조건. 근데 과실이 없기는 매우 힘들다. 우리 대한민국 현실상. 만약에 민식이법으로 조사를 받게 되시면 첫 번째로 경찰서로 갑니다. 근데 경찰분들이 요즘 들어서 여기에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있죠. 검경의 뭐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일단은 우리 검사한테 기소 의견을 넘깁니다. 그러면 검사가 또 무혐의를 내릴 수 있지만 또 판사한테 넘겨요.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 1%라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면 민식이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아닙니다. 시속 30km 이하로 다녀도 상관없어요. 제한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났냐 안 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고가 나면은 시속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민식이 사망사고의 가해자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23.6km로 다녔죠. 아직 그때는 민식법이 시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과가 안 나왔지만은 이후로부터는 운전자의 과실이 있으면 무조건 처벌해요. 무조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마 이런 도로 보셨을 거예요.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이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근데 이 어린이 보호 구역 내가 정말 문제인 게 이 주정차들이 항상 문제예요. 차를 불법 주정차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럼 여기서 차가 이렇게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가 주차해놨기 때문에 만약 아이가 그냥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이거
멈출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일단은. 민식이법 제대로 되려면은 이 불법 주정차 여기에 과실을 묻어야죠. 차는 운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봐요. 어떻게 막나요? 어떻게 피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차가 오고 있는데 그냥 아이가 막 뛰어 들어온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피할 수 있냐고요. 이거 신이 와도 못 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인터넷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휴대폰을 바꾸는 방법이라 해서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또 지금 민식이법 이후로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있냐면은 이제 여기가 학교 교문이라고 그냥 제가 가정해 볼게요. 우리 학부모님이 학교 안에 아이를 내려주고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자전거 타고 애들 2명이 와서 차는 멈췄는데 그냥 박았어요. 이거 민식이법 해당됩니다. 그래서 차가 운행을 하든 안 하든 서행 멈춰 있더라도 아이와 사고가 나면은 일단 스쿨존 내 사고고 안전운전 부주의의 전방주시 태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사고들이 났을 때 이제 책임을 감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보험이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자동차 보험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어떤 것들이 다른지 이 부분부터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네,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면은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이 운전자 보험은 의무가 아닌데 우리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형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2대 중과실이나 6주 이상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 형사 합의를 해야 돼요. 형사 합의를 안 하면요. 나중에 판사분께서는 이제 감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형사 합의를 해도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징역을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서만 형사 관련된 합의금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사망했을 때 가입 금액에 따라서 또 나가는 게 있고 부상 등급 그리고 이제 형사 관련해서 12대 중과실하면 국가에서 벌금이 떨어집니다. 민식이법 같은 경우 최대 3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소송하려면 당연히 변호사 선임하셔야 되죠. 하지만 민사일 때랑 형사일 때 변호사 비용이 다릅니다. 형사가 훨씬 더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자동차 사고 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 다 민사적인 거예요. 거의 다 이제 뒤에서 받거나 그러면 이 부상 해당되잖아요. 2주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우리 피해자분한테 이 보험사들이 뭐 합의금이나 이런 거를 위로금 이런 걸 드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민사적 책임이죠. 사망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12대 중과실에 관련해서 만약에 사망이 이뤄졌다. 그러면 형사합의 먼저 해야 되고요. 민사합의 2번째 해야 됩니다. 둘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보험 관련해서는 자동차 보험만 의무죠. 만약 이거 가입 안 하면 국가에서 벌금 나갑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의무가 아니에요. 선택사항이에요. 근데 이게 보험료가 얼마 안 해요. 자동차 365일 타잖아요. 그렇죠? 뭐 자동차 보험 예를 들어서 50만 원 나왔다 할게요. 365 나눠보세요. 하루 얼마 될까요? 근데 운전자 보험 월에 10,000원이에요. 1년이면 12만 원밖에 안 해요. 정말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이제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주말만 쓰신다고 하더라도 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꼭 같이 가입을 하셔야지 나중에 스쿨존 사고나 이런 거를 만약에 해당이 되셨을 때 내 돈이 최소 아까 벌금 500만 원이었잖아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줄여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자세하게 비교 도와주셨습니다. 결국 암보험의 진단비, 수술비처럼 운전자 보험에서는 이제 형사 책임에 드는 비용들을 담보라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술비가 오르면 담보도 커지듯이 이번 민식이법과 함께 운전자 보험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처음에 중국에서 네. 전염병이 돈다 그럴 때 큰일이다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안 하셨죠? 네. 근데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밖에 나갔을 때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을 보신 적이 거의 드물죠. 없죠. 네. 세상이 이 전염병으로 바뀌어버린 것처럼 지금 이 민식이법이 지금 발현이 됐는데 앞으로 이거 뭐 나의 일이 아니겠지.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이 이제 운전을 하시잖아. 나의 일이 아니겠지 생각했다간 지금 이런 변화된 세상을 대처 못하는 것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대처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은 것들, 우리가 내가 원치 않은 사고가 났을 때도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처럼 원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한번 이런 것들을 대처해보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형사합의 지원금, 뭐 변호사 선임 비용은 지금 똑같은데 지금 이 벌금이 1,0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2천만 원이 최대였는데 지금 3천만 원으로 늘어났으니까 이 1,000만 원을 추가해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벌금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피해자의 진단 수준에 따라 이 보험사별 차이가 크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뭐 잠시 뒤 자료 나오겠지만 우리 치매보험 많이 설명 들어보셨죠? 보험방송 보셨을 텐데 치매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청자 여러분 뭡니까? 경증이에요, 경증. 경증일 때 보험금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그 CDR 1.2점일 때 보험금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가 엄청난 큰 차이예요. 그렇다면 보험사들은 대부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주 이상이 됐을 때, 자, 제가 가해자일 경우에요. 피해자일 경우에는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상대방 보험사가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내가 원치 않는 사고를 냈을 때,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 이렇게 6주 미만에 됐을 때는 보험사들이 이런 합의금이라든가 상대방에게 뭐 돈을 주거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6주 이상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요즘 병원에서 6주 이상 있다 그러면 정말로 크게 사고가 난 거예요. 크게 다른 사람을 피해 끼친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6주 미만은 이렇게 주지 않았었는데 6주 미만 잠깐 동안 상대방이 입원을 했어도 합의금을 주는 보험회사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300만 원씩 주는 거죠. 그래서 경증 치매 보험금을 많이 주는 것처럼 이 운전자 보험에서도 상대방의 작은 입원이라도 6주 미만 입원이라도 이렇게 합의금을 줄 수 있는 보험회사가 자꾸 한 군데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증 관련돼서 반드시 보험금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확률적으로 따져보면은 사실 이런 중증이라든가 6주, 뭐 20주 초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우리 남편분께서 술 안 먹고 일찍 들어오고 양말 안 벗어던 거꾸로 안 뒤집어 놓고 주말에 애들과 놀아주고 게다가 심지어 자녀들은 게임도 안 하고 엄마 말 잘 듣고 잔소리에 대꾸도 안 하는 네. 이런 확률이거든요. 사실 네. 20주 이상 이런 것들은. 근데 대부분 이렇게 10주 이상으로 보장이 돼 있는데 6주 이상으로 보장이 돼 있는데 6주 이하로 보장되는 회사는 한 군데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경증 관련 경증 6주 미만의 작은 사고도 합의금을 받고 그리고 벌금이 추가됐을 때를 대비해서 1,000만 원도 추가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없으신 분들은 운전자 보험을 빨리 가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가입하셨던 분들도 이제 법이 바뀌었잖아요. 특별법 시행 등을 계기로 리모델링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쪽 모두를 고려해서 이제 운전자 보험 준비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일까요? 네, 그래서 이 6주 미만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30km 이하로 우리가 무조건 서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30km 이하 서행하게 됐을 때 정말 큰 사고가 뭐 이렇게 나는 것보다 작은 사고가 났을 때 6주 미만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형사 합의금을 받게 해주는 회사가 한 군데 있다라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민사 합의가 되겠고, 그리고 형사 합의도 되겠고, 그리고 스쿨존은 역시 2천만 원 초과된 1,000만 원을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전자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아까 6주 미만의 형사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1,000만 원 추가된 벌금을 특약을 추가하게 되면 5,000원에서 10,000원 이하의 보험료로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가 있으니까요. 기존 분들은 추가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자 보험이 아직 내가 없으시거나 그리고 필요성을 못 느셨던 분들은 새롭게 하셨을 때는 반드시 자동차 부상 치료 지원금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억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 2천, 벌금 3천 이렇게 하게 되면 10,000원에서 한 2만 원 사이에 보험료가 설정되는데 자동차 이 부상 치료 지원금이 왜 이리 중요하냐면 내가 운전하다가 요즘 핸드폰 보시면서 운전하면 안 되지만 종종 핸드폰 보시죠. 네. 빨간불에서 보시죠. 파란불에서 보시는 절대 분 안 있습니까? 봅니다. 안 네. 보십니까? 훌륭하시네요. 파란불에서도 혹시나 막 이렇게 운전 중에 핸드폰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받거나
아니면 나무를 들이박아도 이 자동차 부상 치료 지원금이 최대 7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10만 원, 최대 70만 원까지 물론 보험료가 그만큼 올라가겠지만 최대 10만 원, 30만 원에서 자동차 부상 치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실수를 해도. 그렇다면은 1년에 우리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해도 그 이상만큼 안 올라갈 수 있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상 치료금도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기회도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